여러분, 요즘 기업 이러면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거의 뭐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몇몇 대기업은 빼놓고 나머지는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요? 운영까지도 자칫 잘못하면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줄파산도 날 수 있다. 이런 예측들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기업 규모별로 대출 추이입니다. 2020년 4월하고 2020년 8월을 비교를 했어요. 기본적으로요, 운전자금 대출이 많이 늘어났다. 이게 기본입니다. 운전자금 대출이. 보통 5대 시중은행에서 운전자금 대출 지난 1월만 하더라도 41조 수준이었어요. 41조 수준. 대기업이 말입니다. 그런데 4월에 가장 어려울 때는 53조 8,564억까지 늘었죠. 53조 8,564억까지. 8월이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4월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4월보다는. 그러나 1월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49조 1,651억 원이잖아요. 1월이 41조 5,933억 원이거든요. 41조. 적어도 8조 이상 늘었잖아요. 8조 이상. 8조 이상 늘었다는 것은 지금 대기업도, 사실 대기업은 그동안 갑자기 올 수 있는 위기에, 갑자기 올 수 있는 위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많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갑자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미리 대비해서 대출을 받아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8월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는요, 대기업도 어려워지고 있다. 버티기가 쉽지 않아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반증이라는 해석입니다. 심지어 중소기업은 지금 더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은 이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은 지난 4월에도 220조 2,858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8월에는요 10조가 늘어났어요. 10조. 그것도 10조 이상이에요. 230조 5,949억 원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과연 중소기업이 계속 버텨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4월 대비해서 8월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결국 운전자금이라는 게 뭐예요? 공장을 돌리는 비용, 공장 운영비예요. 여기에 인건비, 관리비, 여기에 세금, 이런 게 운영자금입니다. 운전자금. 이 운전자금이 이만큼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지금 중소기업은 곧 줄파산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곧 줄파산이 일어나고 있다는. 심지어 말입니다. 여기에 대출을 해준 곳이 어딘가 하면 대부분 기업은행이 많아요. 기업은행 증가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난 3월만 하더라도 기업은행 운전자금 대출이 88조 3,600억 원이었거든요. 이게 6월에는요 97조예요. 97조 650억 원입니다. 2분기 만에 10조 늘었어요. 10조. 이게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 대기업도 그렇긴 하지만 대기업의 일부 대기업 외에는 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중소기업은 더더욱 어려운 게 지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곳이 8만 곳이 넘잖아요. 이 고용유지지원금이 떨어지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데도 대출이 이만큼씩 폭증한다는 건 중소기업의 경영이 굉장히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결국은
중소기업의 줄도산, 줄파산은 예고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너나 할 것 없이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이만큼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기업 몇몇이 좋으니까 마치 기사가 대부분 그쪽만 써지거든요. 삼성전자의 기사라든가 이런 기사만 써지니까 다 좋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현재입니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말입니다. 여기다가 이거를 보면 또 한 번 여러분들도 놀라실 텐데요. 바로 시설자금 대출입니다. 시설자금 대출.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저는 그렇게 좋지 않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4월에 시설자금 대출이 대기업은요 30조 3,548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좀 더 늘었어요. 31조 7,312억 원으로 1조 4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딱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시설자금 대출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기업이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설자금 대출이라고 명목을 달아서 받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시설 투자에 그렇게 많이 안 간다는 이야기. 지금까지 보면 지난 8월에도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 행진이에요. 마이너스 행진. 대출을 많이 받는데 결국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겠다 하면서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서 실제로는 시설자금을 투자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그런 부분이 크고요. 여기에다가 중소기업은 그 농도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은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이 저렇게 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시설자금이 지금 4월에죠. 4월에는요 233조 1376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8월에는 240조 9801억 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지금 시설 대출을 해서 시설 자금에 투자를 엄청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바로 이것도 아직까지는 돈은 받는데 그걸 오히려 운전자금으로 쓰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더욱 무서운 것은 이게 운전자금 대출, 당장 운전자금 대출이 시설자금 대출보다가 3배가량이 더 높다. 이 부분이 바로요 중소기업의 위기라는 것 바로 직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중소기업이 시설자금 대출을 많이 했다는 것은요 마스크가 워낙 난리가 나니까 중소기업이 너나 할 것 없이 마스크 공장을 차렸거든요. 대출을 받아서 마스크 공장 차리고요. 손세정제 공장 차리고요. 그러니까 투자도 일부 일어났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대부분은 결국은 운전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수단, 다시 말해서 시설자금으로 대출은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대로 가면 코로나19의 어떤 장기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부터 줄도산, 대기업까지도 충격을 입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더 두려워지고요. 이 중소기업이 줄도산하고 대기업에 충격이 왔을 때 이게 금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저는 이렇게 2차 충격, 3차 충격은 연쇄적으로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요 진짜 심각합니다. 사실 정부가 지금 2차에 걸쳐서 4차에 걸쳐서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재난지원금은 2차에 걸쳐 줬잖아요. 어떻게 하든 내수를 진작시켜 보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한 건데 이 내수 진작 안 됩니다. 제가 그냥 확정할게요. 안 돼요. 반짝밖에 안 돼요. 반짝밖에. 1차 지원금 때도 전체가 14조 3천억 원이나 되고요. 실제 시장에 풀은 돈이 12조 한 2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30% 정도가 써졌다고 해요. 30%. 30%면요. 예, 겨우 3조에서 4조가 시장에 풀렸다는 이야기예요. 3조 4조만 시장에 풀렸다는 이야기는 반짝 증가라는 게 소비가 말입니다. 지금 7조 8천억을 푼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저는 반짝 증가에 지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반짝 증가에 지나지 않을 거다. 추석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선물을 과하게 한다? 지금요. 선물을 과하게 하는 사람은 일부 계층이고요. 오히려 선물을 줄였어요. 저 같은 경우도 선물을 줄였습니다. 더 많이 줄 수가 없으니까. 돈이 그만큼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2차 재난지원금도 소비로 이어질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요. 이 돈을 퍼줄 때 항상 정치가 개입된다는 거예요. 포퓰리즘이 워낙 난리를 치니까 말입니다. 그들이 돈을 어떻게 쓸 거냐. 당장 보세요. 아이 돌봄 비용이라고 하나요? 아이 돌봄 비용.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돈을 줬는데 이들이 추가 소비가 일어날 거냐 이거예요. 추가 소비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추가 소비거든요. 대체 소비가 일어나는 것은요. 소비 진작 효과는 없어요. 그러면 돈 푸나 마나예요. 국가 재정만 더 망칠 뿐이에요. 그런 상태로 봤을 때 여러분 아이들한테 돈 주는 문제는요. 분명하게 추가 소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체 소비로 일어난다는 거. 저는 그게 결국은 소비 진작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도 지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융에 대한 충격으로도 점점 발전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